서정민 선생님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넬리건의 챕터 쭉 따라가면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제가 넬리건 챕터를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순서로 좀 내용들이 구성이 돼 있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밟아서 올라가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갑자기 고등학교 수학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서주민 선생이 발표는 했지만은 그 실제적인 내용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사실 조금은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이게 클레프트 리벤 팔레이트는 뭐 사실 경험하기도 어렵고 내용 자체도 너무 좀 복잡하고 또 케이스도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내용을 구성을 해봤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도 좀 몇 개 실어놓긴 했는데, 왜 몰러 테크닉이라는 게 그렇게 몰러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고 피셔는 왜 그런 방법을 또 고안을 했는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섞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넬리건 챕터들 보면은 항상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요. 결국 뭔가 굉장히 어려운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초등학교 내용을 넘어가자니 이게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너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클레프트 서저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결국 기술이라는 거는 뭐 예전에 그 철학자 헤겔이 말했다시피 역사는 정반합의 이론에 따라서 발전을 한다 말했고, 기술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당연히 그 반대편에서 그 기술의 단점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이제 두 가지를 반반 융합을 해가지고 또 좀 더 나은 기술, 또 이 기술이 나오면 또 단점이 또 있고, 그럼 또 단점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술이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훑어보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자들을 보면은 이 21-2 보면은 이 로테이션 어드밴스먼트에 대해서 몰러 테크닉을 기반으로 다루지만, 사실 몰러보다는 밀라드가 이 로테이션 어드밴스먼트에 대해서 창시하고 고안을 한 사람이죠. 이제 이 로테이션 어드밴스먼트에 대해서 이 세미얼 노도프라는 선생님이 그 대만에 건너가셔서 대만에서 프랙티스 하면서 길러낸 제자가 이 필립션 선생님이고, 이제 RA 테크닉이라고 하는 기반으로 테크닉을 좀 많이 디벨롭먼트 하신 장궁 계열이죠. 이 데이빗 피셔 선생님은 사실 요 근래 한 20년 내에 혜성같이 그 등장하신 선생님이시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경력은 많으시지만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계시고요. 이분이 장군 가셔가지고 트레이닝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이 방법에 있어서의 단점이 뭔가를 고민하시다가 이제 이런 서브유닛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좀 고안을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흐름을 간단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엠브리올로지는 중요하니까 제가 그거는 써놓긴 했지만 저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주민 선생님이 다 했을 거고 발표를 다 자세하게 하셨고요. 요거는 당연히 시험 너무나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 우리가 프리서지컬 오스페딕스를 쓰는지, 또 언제 클레프트 립 서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언제 팔레트 서저리를 하고 알베올라 본그레프트를 하고 하는지, 또 언제 또 우리가 나중에 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양악 수술, OGS라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지. 이게 넬리건 이전 버전에서는 장궁 프로토콜이라고 있는데 장궁 프로토콜이 넬리건에 실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토론토 약간은 좀 뭔가 무게중심추가 약간은 좀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좀 바뀌었어요. 근데 큰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요 기간이나 이런 거 아까 서정민 선생님이 다 이거 따라서 언급은 했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 다 서주민 선생님 아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예, 결국 이런 것들 프리서지컬 오스페딕스를 이거 하는 이유는, 예, 너무 넓으니까, 너무 넓은데 수술을 해주면은 당연히 텐션이 많이 걸리고, 텐션 많이 걸리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좀 좁혀보자. 왜? 애기들은 뭐 연골이나 뼈가 잘 움직이니까 테이프도 붙여보고 뭐 어디 이전 서저리도 해보고 뭐 이렇게 디바이스 같은 것도 대보고 해서 결국은 조금 더 이쁘게 되기 위해서 텐션 줄여보자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개념은 그냥 다 기본적으로 이 틈새를 좀 더 줄인 상태에서 수술을 해보자. 그래서 한 3개월 때까지
최대한 테이프 붙여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뷰에 보면은 이제 서지컬 테크닉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립과 노즈에 있어서 이게 미용적이고 굉장히 기능적인 거를 우리가 재창조를 하는 건데, 재창조할 때 기준이 뭐냐? 결국은 큐피드부하고 필트럼 컬럼, 이게 우리가 얼굴에서 봤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요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의 가장 밸런스드한 모양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시메트릭하고. 요게 클래프트 서저리, 모든 서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4가지 테크닉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뤄진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보면 요 4가지, 렌달 테니스, 또 RA, 그 다음에 몰러, 익스텐디드 몰러, 이건 커팅 테크닉이라고 보통 하는데 익스텐디드 몰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피셔의 아나토믹 서브 유닛 그 어프로시메이션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챕터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요거 따라가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이전에 로즈 톰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뭔가 방법으로 클래프트 양쪽에 입술을 어떻게 갖다 붙일 것인가를 이제 고안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르메이 주이에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 또 이런 테크닉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 렌달이고, RA 테크닉에서도 여기서 넬리건에서는 몰러를 다루지만 몰러 이전에 이미 밀라드가 처음에 오리지널 밀라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디피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이 몰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좀 따라가면서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군다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바로바로 다뤄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클래프트 서저리에 있어서 제가 아까 2가지 말을 했어요. 큐피드 보호하고 필트럼, 요것만 제대로 갖춰주면 사실 뭐 클래프트 서저리는 다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결국 큐피드 보호의 모양을 얼마나 양쪽이 시메트릭하게 밸런스 있게 갖춰주느냐, 그리고 남은 양쪽의 입술, 요거를 얼마나 길이를 보존해 주느냐, 결국 관건이거든요. 이 2가지가 결국 풀리지 않는 이게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데, 결국 저 이슈를 풀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서전들이 이제 도전을 하는 거고, 아까 서중민 선생님이 보여준 그림인데 이쪽은 넌 클래프트죠. 이쪽은 클래프트고, 클래프트 쪽이 항상 필트럼 리치라고 하는 필트럼 컬럼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짧습니다. 이 짧은 거를 여기랑 아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줄 것이냐, 요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큐피드 보라는 건 이렇게 화살 모양으로, 그 활 모양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활 모양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라테랄 립의 그 길이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거는 저 뒤쪽에 아까 서중민 선생도 간단히 언급은 했는데 아마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언급을 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뒤에 뭐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2가지 이슈를 말을 했지만은 하나를 꼽으라면은 요겁니다. 요거 필트럼 길이. 요거는 요즘에 좀 이슈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어요. 물론 교과서에서는 다루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 아까 뭐 이 포인트를 움직여가지고 뭐 버티컬 하이트를 확보를 하고 라테랄 립이 줄고, 뭐 예전에 이거 나왔어요. 이게 문제에도 나왔고, 저도 전공이 시험 공부할 때 이게 족보였는데, 여튼 요즘은 트렌드는 이 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움직이지 않는다. 노도코 포인트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테크닉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클래프트 서저리에 있어서 뭐 테크닉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이 클래프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점으로 귀결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즈 톰슨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 양쪽에 편차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찍찍 일자로만 찢으면은 길이가 안 맞으니까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길이를 어떻게 조절해볼까, 그래 양쪽을 곡선으로 만들어 보자. 그게 닥터 로즈의 생각이고, 톰슨은 이거 그냥 곡선으로 하니까 좀 길이 재단하기가 힘들다. 조금 각을 주자. 각을 요렇게 곡선보다는 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좀 미리 도안을 할 때 길이 재단하기가 좀 더 편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로 이쁘게 맞춰지기는 하는데, 문제가 이쪽은 어차피 클래프트 사이드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쪽 보면은 이쪽으로 편차가 클수록, 아까 와이드 클래프트가 될수록 편차가 크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곡선은 더 안쪽으로 더 파고들겠죠. 파고들면은 문제가 뭐가 되나요? 정상적인 필트럼이 다 깨져요. 요거는 맞출 수 있는데 여기가 다 깨지는 거죠. 노멀 티슈, 노멀 스트럭처가 다 깨져버리는구나. 그래서 이 로즈 톰슨의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국 직선과 직선으로는 해결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곡선 또는 앵글드 라인, 앵글드 그런 선으로 꺾인 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런 것들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로즈 톰슨 이펙트라고 해요. 로즈 톰슨이 말한 리페어 방법엔 절대 직선과 직선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게돈하고 르메주이에르 그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 아까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하다 보니까 와이드 클래프트에서는 너무 이 필트럼 쪽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거를 좀 지그재그 지플라스틱식으로 가보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디자인의 기본적인 구안은 G라기보다는 약간 쿼드리앵글라 플랩입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플랩을 만들어요. 이렇게 플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짜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 로즈 톰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곡선이 필트럼을 파먹었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적게 바이올레이션이 되죠. 이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편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방법으로는 다 극복됩니다. 왜냐하면 플랩이 이렇게 기역자로 돼버리니까 그 와이드 클래프트에서도 충분히 양쪽에 길이 편차를 다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해보니까 결국 필트럼을 아래쪽에서 먹습니다. 노말 티슈를 다 먹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니까 별로네. 이것도 너무 흉터가 필트럼 여기가 너무 중요한데 필트럼하고 큐피드 보어가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기역자로 크게 흉터가 남으니까 안 좋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테니슨입니다.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야 저건 쿼드리앵글 플랩은 너무 크기 때문에 립을 확장하는데 립의 길이를 연장시키는 데는 너무 좋지만 흉터가 너무 보기 싫고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모 플랩, 트라이앵귤러 플랩으로 바꾸자. 그러면은 조금 플랩 자체가 좀 작아지고 그리고 가능하면 도안을 이 필트럼을 좀 덜 손상시키기 위해서 바깥쪽 라테랄 립에서 도안을 하자. 이게 이제 테니슨의 생각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G플라스티랑 거의 차이가 없는 똑같은 결국 이제 꼬매놓고 나면은 삼각형 모양이 되게 되면 트라이앵귤러 플랩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도안을 테니슨이 했고요. 렌달이라는 사람은 역시 꺾인 선 점과 길이를 측정을 해서 도안을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작도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곡선보다는 점과 선이 만나면 정확한 도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렌달은 야 점 여기다 찍고 길이 재고 점 여기다 찍고 길이 재고 야 이렇게 하면 딱딱딱 무슨 레고 블럭 맞추듯이 맞출 수 있어 라고 해서 테니슨이 처음에 얘기를 했던 그 길이 연장 방법 G플라스티에 한마디로 점 찍고 길이 재는 거를 또 추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묶어서 테니슨 렌달이라고 합니다. 결국 테니슨 렌달도 G플라스티가 들어가면 스카가 생겨요. 스카가 필트럼에 생깁니다. 여기에 이렇게 딱 하니 생겨요. 보기 싫은 거죠. 이제 그래서 드디어 나온 게 여기 하나 건너뛸까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하나가 크게 길게 들어가면은 너무 보기 싫으니까 야 삼각형 작게 두 개 넣자. 그래도 결과적으로 흉터가 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더블 G플라스티라는 아이디어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밀라드 선생님이 이제 딱 등판을 하시게 되는 게 야 스카가 이 필트럼 중간에 있으니까 너무 보기 싫다. 여기에 있으니까 스카를 차라리 위쪽으로 몰자. 삼각형 스카를 위로 몰자. 결국 그게 로테이션 어드밴스고 삼각형이 위로 들어가죠. 컬러멜라 베이스 바로 컬러멜라 베이스에 바짝 붙여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놓은 게 결국 밀라드의 로테이션 어드밴스죠. 그래서 메디얼 플랩을 우리 테니스 렌달처럼 이렇게 뭔가 레고 블록처럼 맞추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쭉 당겨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켜서 큐피드 보호하고 이쪽에 좀 인텍트한 필트럼을 좀 확보를 해주자. 여기 이렇게 딤플이 살아있죠. 이게 밀라드 방법대로 하면 이 필트럼의 가운데 딤플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라드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대를 졸업을 하고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다음에 이게 한국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클래프트 서저리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1954년도에 이제 밀라드의 로테이션 어드밴스먼트 테크닉이라는 거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 거는 다 이해를 하시죠. 삼각형이 위로 올라간 거고 아래쪽으로 로테이션 시키고 이렇게 아까 서중리 선생도 이런 화살표를 똑같이 썼는데 요거는 로테이션, 요거는 어드밴스가 되기 삼각형은 위쪽으로 어드밴스가 되기 때문에 RA라고 명명을 하셨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또 결국은 야 이것도 보니까 이거 와이드 클레프트 항상 모든 문제는 클레프트의 편차가 큰 와이드 클레프트에도 생기는데 와이드 클레프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시전을 길게 위쪽까지 넣은 거죠. 그랬더니 결국 반대쪽 컬러멜라하고 반대쪽 저 필트럼 위쪽이 다 먹어요. 바이올레이션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가니까 야 이것도 결국 해보니까 역시 노멀 티슈, 노멀 스트럭처가 손상이 되더라. 야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야 테니스 렌달보다는 스카가 위로 올라간 건 좋은데 뭐 레주미에르보다 위로 올라간 건 좋은데 뭐가 됐든 간에 이것도 노스틸 베이스 쪽으로 쭉 반대쪽으로 간단 말이죠. 와이드 클레프트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그래서 이제 밀라드가 모디피케이션을 이제 59년도, 63년도인가? 저 두 번째 논문에서 제시를 하죠. 야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반까지만 갔다가 아래쪽으로 백컷을 해. 이렇게 길게 가지 말고 이렇게 길게 쭉 가지 말고 이쪽에서 백컷을 해라. 그게 결국 모디피케이션입니다. 밀라드 2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밀라드 2까지 올 때 보면은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뭐 어딘가는 스카가 다 옮겨가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테니스 렌달이 여기든 뭐 아니면은 여기 뭐 로저 톰슨이든 아니면은 밀라드든. 자, 근데 이제 87년도에 이제 밀라드 테크닉 거의 한 20년, 30년 동안 전 세계 클레프트 서전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었는데 87년도에 그 미국의 오하이오 국가대학의 몰러라는 분이 요런 논문을 발표해요. 실제 그 몰러 논문에 실려있던 그림인데 필트럴 칼럼 사람들의 얼굴에서 필트럴 칼럼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74%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삼각형 모양이 아니고 11자 모양이더라. 그런데 밀라드 방법대로 하면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 어드밴스먼트를 시키기 위해서는 스카가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 모양의 필트럼을 가진 사람한테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1자 모양의 필트럼을 가진 사람한테는 결국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결국 필트럼 딤플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밀라드의 방법도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보고를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사람은 11자 모양의 필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밀라드 모디피케이션 가지고도 안 된다. 처음에 밀라드가 와이드 클래프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건너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밀라드 1이거든요. 오리지널 밀라드. 밀라드 2는 야 반만 건너가. 대신 길이가 부족하잖아. 로테이션량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자 백컷을 넣어. 자 백컷을 아래쪽으로 넣었어요. 자 그래도 역시 이 곡선은 그 삼각형에 가깝게 건너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몰러가 주장한 거는 야 사람들 대부분은 11자 모양의 필트럼을 갖고 있다고. 요대로 가려면 선이 더 올라가야 돼요. 위로. 결국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컬러멜라. 그래서 컬러멜라로 올라간 거예요. 몰러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컬러멜라까지 인시전을 확대를 하고 역시 올라갔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백컷을 하죠. 몰러도. 이게 몰러 테크닉입니다. 이제 몰러 테크닉이 87년도에 발표가 됐고 또 몰러 테크닉이 발표되자마자 엄청나게 호응을 얻었어요. 왜냐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트럼과 큐피드 보우 이거 상당히 슈스카가 밀라드에 비해서 많이 줄잖아요. 코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컬러멜라는 땅을 보고 있죠. 아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면 얼굴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방법이었고 제 기억으로도 거의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몰러 테크닉이 주류를 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역시 장궁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몰러 테크닉에 기반을 해가지고 테크닉을 이볼루션 하셨고요. 1999년도에 그 하버드 대학교의 멀리칸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도 결국 몰러 테크닉에서 백컷의 방향만 바꿔가지고 위로 올리는 백컷이죠. 또 멀리칸 테크닉이라고도 나오긴 했는데 결국 그건 이제 몰러 테크닉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여기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여튼 근데 몰러 테크닉도 보면은 이렇게 장점이 많아요. 어퍼립의 스카가 최소화돼서 필트럼하고 큐피드보가 많이 보존이 된다는 거.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필트럼 모양도 남고 또 스트레인 라인 인시전, 스트레인 리페어. 그러니까 필트럼 컬럼을 쭉 따라가지고 그 리페어가 가능하다는 거.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클래프트 환아들은 이 컬러멜라의 길이가 짧아요. 결국 나중에 노즈 디포미티가 생기는 건 좀 큰 문제가 컬러멜라의 길이가 짧아서 생기는 건데 몰러는 이미 클래프트 서저리를 수술을 처음에 3개월째 할 때부터 컬러멜라를 건드려 버리죠. 그럼 거기에 스카 티슈가 생겨서 나중에 일롱게이션을 못 해요.
그러니까 립은 해결할지 몰라도 나중에 노즈 디포미티가 더 악화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스카 컨트랙처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 테크닉이 생기면 거기 단점이 항상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이제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건 잠깐 건너뛰고 우선 요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서상 익스텐디드 몰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팅이 발표한 방법인데, 커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커팅이라고 하는 커팅 선생님은 몰러 테크닉 쪽의 그 흐름을 따르시는 선생님이시고, 다만 이제 커팅 선생님은 몰러 테크닉을 해보니까 기존 밀라드에 비해서 인시전은 상당히 이쁜 방향으로 변한 건 맞는데 로테이션 양이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 로테이션 양, 다운로드 로테이션 양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서중민 선생님이 발표한 것처럼 그거를 좀 이제 좀 바꿔가지고 로테이션 양을 늘리고 또 다이섹션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소프트 티슈나 이런 머슬하고 소프트 티슈, 그 위쪽에 있는 소프트 티슈를 많이 분리를 해가지고 좀 우리가 좀 그 소프트 티슈 매니퓰레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하자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커팅 선생님의 의견이었고,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테랄 립에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노드오프 포인트 아까 변하지 않는다, 뭐 근데 아까 위치는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뭐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노드오프 포인트는 노드오프 선생님이 위치를 정했어요. 어디로 정했냐면은 이 버밀리온이라고 하죠. 여기가 화이트 롤이고 이게 레드라인인데, 이 버밀리온이 제일 두꺼운 부분을 노드오프 포인트로 찍는다. 제일 두꺼운 부분은 럭비공처럼 여기가 럭비공처럼 생겼다고 감안을 하면 딱 한 군데밖에 없겠죠. 예, 거기가 노드오프 포인트입니다. 왜냐 이 노드오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 노드오프 포인트는 우리가 그 리컨스트럭션 하는 쪽에 그 큐피드 보호가 되거든요. 이 큐피드 보호의 이쪽은 반대쪽 큐피드 보호하고 두께가 같아야 돼요. 근데 항상 이쪽보다는 하이퍼플라지가 있죠. 길이도 좀 짧고 소프티슈 두께도 얇고, 그런데 여기랑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럭비공의 두꺼운 부분을 점을 찍어야 된다. 이게 노드오프 포인트입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요즘에는 노드오프 포인트를 움직여가면서 이 버티컬 길이를 확보하거나 라테랄 립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그래서 노드오프 포인트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노드오프 포인트의 위치가 뭐냐, 버밀리온이 제일 두꺼운 부분. 왜 두꺼운 부분이냐, 왜냐하면 큐피드 보호가 제일 두꺼운 데가 큐피드 보호의 픽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노드오프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을 하면은 이 노드오프 포인트가 메디얼 쪽으로 움직이느냐 라테랄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버티컬 하이트하고 라테랄 립의 길이가 달라지죠. 그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움직인다는 전제는 아니지만은 움직인다면 만약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 포인트가 바깥쪽으로 움직이면 버티컬 하이트가 길어지지만은 라테랄 립은 짧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되고, 익스텐디드 몰러 커팅 테크닉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슬하고 소프트 티슈를 어떻게 잘 발라내가지고 잘 분리를 해서 이거를 리컨스트럭션 할 때 머슬 리컨스트럭션하고 그 위에 스킨을 리컨스트럭션하고 이런 이제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클레프트 아이의 피부를 재면은 다 짧아요. 짧은데 그 안에 있는 머슬을 다이섹션을 해서 머슬을 쫙 펴서 리컨스트럭션을 먼저 해놓으면 스킨은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머슬 위로 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스킨이 잘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 애들 피부니까 굉장히 잘 늘어나죠. 전제 하에서 머슬 다이섹션을 익스텐시브하게 다이섹션을 해서 머슬을 잘 리컨스트럭션을 한 다음에 스킨을 그 위에다가 잘 펴서 고정을 시켜준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라테랄 립을 굳이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드오프 포인트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 피셔 선생님은 다시 이제 그 몰러 테크닉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몰러 테크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 다 좋은데 컬러멜러로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셔가 고안을 했던 게 뭐냐면, 야 그러면은 뭐 코에도 그렇고 얼굴에도 그렇고 어디나 서브 유닛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브 유닛의 라인, 아웃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작도를 하면 야 그러면은 결국은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해가지고 이 포인트들을 다 보시면은 이 서브 유닛을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서 나온 게 요 아까 서중민 선생님도 보여준 건데, 요 라인들은
절대 정상 컬루멜라나 정상 필트람 딤플이나 정상 반대쪽 필트람 리치 쪽으로 인시전이 건너가질 않아요. 보면 이 서브 유닛에 따라서 다 작도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결국 그러면은 이거 갖고 어떻게 클래프트를 재건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레고 블럭처럼 이것도 잘 맞추면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피셔 선생님 2000년대 그 PRS 발표한 논문에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이슈가 됐고 혁신적인 논문이었고, 2000년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테크닉은 사실 피셔로 귀결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많이 지금도 얻고 있는 테크닉인 건 맞습니다. 맞고, 이렇게 길이를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도를 하면은 뭐 이렇게 모양이 나와가지고 절대 이 노멀 스트럭처를 훼손시키지 않고도 우리가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해본 사람은 전 사실 피셔 테크닉 경험은 없지만 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결국 리미테이션, 로테이션 양이 부족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와이드 클래프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와이드 클래프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다운로드 로테이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트라이앵귤라 G 플라스틱 크기를 늘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피셔의 방법이거든요. 결국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걸 늘려주는 거거든요. 자, 피셔 테크닉에서 이제 와이드 클래프트의 경우 피셔 테크닉을 적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죠. 피셔 테크닉. 여기서 요거의 삼각형을 늘려요. 늘리면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요 그림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죠? 수술 전, 수술 후. 테니스 랜다. 결국 이게 저도 요즘에 클래프트 공부하면서 나온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테크닉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테크닉이 진짜 이거 요즘에 클래프트 하는 사람들이 다 요 얘기를 하거든요.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피셔라는 방법이 어마어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20년 동안 했는데, 해보니까 결국 와이드 클래프트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클래프트 서저리에서 결국은 모든 문제는 와이드, 넓은 클래프트로 귀결이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피셔든 70년 전에 테니스 랜달이든 결과물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뭐 간단히 막 넘어가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사실은 이제 제한된 소프트 티슈 조직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이걸 막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한계점에 봉착하지 않았나. 결국 그 테크닉 안에서 그냥 돌고 서전의 그냥 개인적인 선택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닌가. 다만 이러한 방법들, G 플라스틱이든 뭐든 이러한 방법들이 왜 어떻게 고안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서정민 선생님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